이번 문제는 부동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월세로 돈 벌고 하나는 매매차익인데, 월세로 돈을 벌 때는 5단계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가유순, 세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매 차익으로 돈 버는 것은 4단계가 되는 거고, 매도 가격에서 경비 빼고 잔금 빼고 세금 내고 나면은 마지막에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4번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에 관련된 임대소득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에 옳게 나열된 것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가능조소득이죠.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 그러면 조하고 총은 같은 말이죠. 조총 같은 말이고,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불량부채는 이제 못 받은 돈, 떼인 돈을 말하고, 더하기 기타 소득을 더하면은 B는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은 C는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이고, 그래서 C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 또는 이자 지불액을 빼면은 세전현금수지가 되고, 세전에서 소득세, 세금을 빼고 나면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꼭 기억을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45번은 매매차익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매매차익은 매도가격에서 경비를 빼고, 이 매도경비의 대표적인 게 우리 중개수수료죠. 그러면은 이제 순매도액이 되는데, 여기서 잔금, 우리가 대출받아서 남은 돈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고, 세전에서 세금을 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금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걸 말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학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거죠. 빼고 나면은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4단계가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요. 매도가격에서 경비 빼고 잔금 빼고 그 다음에 세금 빼고 나면은 세후 지분복귀액 해서 45번의 정답은 3번인데, 한 번 더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매매차익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판돈에서 경비 빼고 남의 돈 갖고 세금 내고 나면은 내 것이다 해가지고 이 4단계입니다. 판돈을 우리가 매도가격, 그 다음에 경비를 매도경비, 그 다음에 잔금, 그 다음에 세금.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이 부동산학에서는 자본이득세고, 마지막에 세후 지분복귀액. 그런데 이 잔금 중요해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상잔대, 연금의 현가에다가 상환액을 곱하고, 그 다음에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 연상잔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만약에 잔금 비율이 나오면은 대출액을 곱하는데, 잔금 비율은 반드시 연금의 현가로 하되, 연금의 현가로 하는데, 밑에는 전체 기간,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로 하되, 위에는 남은 기간 꼭 기억을 합니다. 해서 체크포인트 점검을 했습니다. 46번입니다. 이제 틀린 것 그랬어요.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작다. 우리가 판돈에서 뭐냐면 경비를 빼고 매도 경비 빼고 그 다음에 잔금을 뺀 것이 세전이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있으면은 총이 많겠죠. 총이 많다는 건 세전이
이제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다. 예,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 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경비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를 빼면은 순이거든요. 그런데 경비가 항상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순은 세전과 동일할 수 없다 했는데 보세요. 자, 세전은 순에서 빼기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으면은 순과 세전은 같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은 세전은 세후보다 크다. 세금이 있으면은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46번의 정답은 4번인데 바로 이거 중에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점검. 자, 우리 그 임대료로 번 돈 5단계입니다. 자, 번 돈에서 빈방 빼고 경비 빼고 남의 돈 갚고 세금 내고 나면은 내 몫이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죠. 번 돈은 가능 총소득이죠. 예.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예상 단위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번 돈에서 가능해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은 유효 총소득이다. 여기서 기타 소득은 우리 뭐 광고료라든가 아니면은 자판기라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가능해서 공실 뺀 거 이걸 우리는 유효라고 한다면은 유효에서 경비를 뺀 것은 순. 예. 순인데 경비 아닌 것 해가지고 공, 부, 세, 감, 자, 인 이렇게 하자고요. 공부세, 감자인 이렇게요. 공실,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여기서 재산세는 들어가는 거죠. 소득세가 아니라는 거. 감가.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매매 차익에 관련된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교체 비용, 대수선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에 관련된 비용인데 소유자의 급여라든가 소유자 인출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고 제가 설명하기를 세입자가 내서 상식에 맞는 것은 포함이 되는 거고 주인이 내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암기할 때는 공부세, 감자인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아닌 것. 그 다음에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다. 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원리금 상환액인데 계산할 때는 부대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전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은 세후가 된다. 그런데 세금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순대이감, 순을 기본으로 해서 대체 충당금은 더하고 이자와 감가를 뺀다.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뺀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세전으로 한다면은 세대원은 더한다.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합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빼기 감가를 해서 세율을 곱한다 해가지고 우리 5단계 가유순세세 그 다음에 공부세 감자인 부대저 순대이감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뺀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47번 문제를 보는 거죠. 그 순영업 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우리가 임대료 계산은 5단계예요. 그러면 5단계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각자의 말이 몇 단계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 수입은 1단계에 나오는 거죠. 1단계. 공실은 2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차료 수입은요. 이건 기타 소득이니까 2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재보험료는요 경비에서 나오는 거니까 3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자는요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에 포함된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받아서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니까는요 이거는 4단계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영업 소득은 3단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해당이 안 된 것은 5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을 기억하고 각 단어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8번입니다. 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 공실 및 불량부채를 더하고 손실을 빼고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 맞죠? 반영을 했다는 거. 앞에 공실은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해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다.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금 계산 순대이감, 그 다음에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를 뺀다. 그러면 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맞는 말. 영업경비에는 소득세가 포함돼야 된다. 경비 아닌 거 공부세 감자인 이렇게 했잖아요.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나 재산세는 포함이 되는 거죠. 해서 48번의 정답은 5번. 49번입니다.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유효총소득은 몇 단계? 2단계. 그러면은 임대료 수입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 영업소득세는요 5단계. 이자 상환액은요 4단계.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요 기타 소득이니까 2단계. 영업경비는요 3단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요 이거 세금 계산에서 나오잖아요. 순대이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5단계.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유효총소득은 2단계니까 2단계까지는 몇 개? 2개가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각 돈 계산에서 순영업소득 그러면은 3단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전 지분복귀액은 매매차익에서 여기도 매매차익은 4단계 가운데서 세 번째 단계에 나오는 말이죠. 필요한 항목을 고른 거 됐어요. 기타 소득은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임대료에 관련된 이제 가에 관련된 말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매도 비용은 매매 차익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는 나에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저당 잔금 그러면 매매 차익에 관련된 거니까 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순을 계산할 때 경비에서 제해야 되니까 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뭐냐면 매매 차익인데 이거는 세 후에 관련된 거죠. 구하기를 세 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제 제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기역하고 미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것은 니을과 니을이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기역과 그 다음에 미음이 가, 나는 니은과 니을이니까 2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51번입니다. 가능조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소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는 것. 순영업 소득은 유효해서 영업의 경비를 더한 소득으로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된 소득이다. 우리가 계산할 때 순이라는 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순은 유효총소득에서 빼기 영업경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아닌 말이 나오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필요 없는 말을 넣어놨어요. 3번이 틀린 말이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세후는 세전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3번. 52번입니다.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예,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광고료,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맞는 말. 세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으로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을 해야 되죠. 순은요. 가산하는 것이 아니고 순에서 빼기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그 다음에 4번 세전은 세전 지분 복귀액이네요. 자산의 순 매각 대금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이제 운영에서 오는 이제 소득과 처분에서 오는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제 월세로 계산하는 가유순세세 5단계, 경비 아닌 거 공부세 감자인, 부채 서비스의 계산 부대저, 세금 계산 순대이감,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뺀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신 다음에 매매 차익은 4단계고 판돈에서 경비 빼고 잔금 빼고 세금 빼고 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그런데 잔금은 뭐라고 했어요? 연상 잔대.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금이 현가로 하되 위에는 남은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 대단히 중요한 파트 꼭 복습 보시기를 바랍니다.